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에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하원에서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이다, 진행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다가도 글쎄요, 일단 정치적인 쇼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완전 아웃이야 이런 느낌들을 계속 주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국채금리가 1.18%까지 치솟아 오르는 모습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지 또 뻔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셀트리온이 드디어 국산 치료제 1호를 내놨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셀트리온 국산 치료제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떤 효과들이 있고 또 어떤 기대감 또 어떤 실망감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서 이제 외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의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소비의 어떤 흐름들이 좀 이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재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무슨 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데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달은 발렌타인데이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1월 14일은 시작한 데이 그런 건가? 네, 오늘은 오른 데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올랐데이, 네, 떨어졌데이 그런 것만 중요하죠. 그냥 항상 오른 데이, 네, 그거 쓰면 좋겠습니다. 그죠? 시작한 데이, 이제 상승 시작. 네. 미국 증시 보도록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0.03% 하락 마감인데, 하락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그냥, 그 상태였어.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나스닥이 조금 올라왔어요. 0.4% 정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상승 출발하고 나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또 막판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장 끝나기 전에 다시 올라갔다가 마감이 다시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매수가 들어오면 팔고 매도가 들어오면 사고 이런 식의 모양새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투자자들 좀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냥 헷갈려 하든 말든 일단 결과만 봅시다. 다우지수가 31,000포인트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별 문제 없는 상황. 나스닥 13,128포인트로 올라섭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요, 악재가 악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우려감, 경계감 나온다고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 계속 주고 있지만, 악재가 악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망하는 사람들도 거품이다.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텨버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또는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청사진 딱 제시를 하고 근데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연준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글쎄요 악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또 그 다음부터는 호재만 남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통한 그런 가격대 인정 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아직은 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들 살펴볼게요. 일단 국채금리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국채금리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18%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에 잠깐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어이구 웬일이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시장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1.2를 넘어서게 되면 금리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일단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됐었는데, 이제 마감 시점에서는 한 1.12 뭐 그 정도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좀 되긴 됐는데,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국채는 안전자산,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밀어 올린다 봐야 되겠죠? 금리를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요. 그러면 일단은 물건값은 올라가겠죠? 물건값이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것이 이제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이것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테이퍼링. 금리는 일단 2023년까지는 동결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건드릴 수는 없고,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 축소시켜야 되겠다. 금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라면,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돈을 푸는 속도를 조금 줄여나가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것이 이제 긴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민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든 돈은 걷어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금리 인상이 없는 상태로 출구 전략에 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2023년을 금리 동결로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시장에 계속 돈이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두 번째 봅니다. 이 물가지표가 나타났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이 지표가 이제 0.4% 상승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4%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가 0.4% 상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1.4로 상승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1.3% 상승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1.4%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1.4% 올랐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하고, 이 근원 CPI를 봤을 때는 12월에 전년 대비 0.1%,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1.6% 정도 올랐다. 자, 물가를 한번 보죠. 물가를 상황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자넷 옐런, 지금은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재무장관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예전에는 파월 의장 전에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이 옐런 의장이 연준을 장악하면서 이제 그 출구 전략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2% 이상, 2% 이상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그때 4%였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2% 정도 수준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면, 뭐 연준에서 이제 취해야 할 행동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1점 몇 %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압박을 받는다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이제 취해야 할 행동은 굉장히 많지 않다. 제한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우려하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제금리가 1.12% 아래로 풍 떨어지는 그런 형태. 조금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변화에 여러분들이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보게 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탄핵을 표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겠죠? 민주당이 텃밭이 하원이니까. 근데 상원은 통과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다음 주에 끝난단 말이에요. 다음 주 초에.
뒤에 19일날 끝나죠. 19일날 끝나고 20일날 이제 취임식인데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14일이고요. 뭐 며칠 안 진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탄핵안을 뭐 가결하고 이게 다 정치적인 쇼입니다. 네, 쇼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긴장감을 부추긴다. 이것은 뭐예요? 뭔가 그냥 쇼적인 부분이면서 이 바이든의 취임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증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약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주가를 약간 잡아놓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정치적인 쇼들은 여러분들 다 그냥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일 남은 걸 뭐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정권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이 정치적 불안정이 커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마지막에 나타난 쇼. 만약에 이제 이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한테 뭔가 그 단죄를 한다. 트럼프를 뭐 이제 잡아간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시장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홍조 양상이기도 하지만 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와닿는 그런 건더기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네, 너무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네, 셀트리온 이야기 갑니다.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 드디어 임상 2상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치료 기간은 3일 줄이고 입원율은 54% 낮추겠다. 뭐 이 54%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작용 거의 없고요. 안정성은 일단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층에게 이제 적용할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병상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레키노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90분간 이제 정맥을 통해서 투여하는 그런 주사제인데 90분간 투여하려면 주사 바늘을 90분간 꽂고 있습니까? 뭐 이거 아니겠죠? 당연히 뭐 저처럼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그 링게루라고 하나요? 그 수액 주머니 그거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주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겠죠. 우리 뭐 비타민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네, 수액 맞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맥 투여를 하겠죠. 자, 주사 바늘을 90분간 꽂으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90분간 주사 바늘로 통해서 의사가 계속 그 90분간 찌르고 있다. 얼마나 아플까? 네. 근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안심하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맥 투여, 저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자, 90분간 정맥 투여라는 그런 주사제인데, 이거를 지금 307명의 경증, 중등증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임상 2상 결과에서, 이제 중증 환자 발생,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은 54%로, 그 다음에 50세 이상 폐렴 동반 환자의 입원율은 68% 감소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4%, 그 다음에 68% 감소시켰다면은 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주사를 맞으면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낫다. 네. 지금보다는 좀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감기와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면, 감기 걸렸어. 그러면은,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증상을 완화시켜가지고 몸이 견디게 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뭐 그런 쪽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증치료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이제 코로나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은 어떤 증상이 더 악화되는 부분들을 자꾸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몸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복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낫는 그런 것이 치료제가 아니라 네, 점점 호전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도 감기약 먹으면 보통 3일 먹고 5일 먹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주고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 바로 치료제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이 이제 중등증,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는 10.8일에서 5.7일로 단축이 됐고요. 50세 이상 폐렴 동반 환자의 회복 기간은 13일에서 6.6일로 이제 줄어들었다. 이건 6일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실 결과치만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성 같은 부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입증이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는 뭐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국내 1호, 치료제로 일단 등극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다른 그 제약사들도 국산 2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취득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획득했다가 아니군요. 이번 달 말에 획득을 하게 돼서 의료 현장에 사용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치료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서 더 치료 완치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또 이 치료의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을 가지고 이제 식품안전처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국가에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인데, 시간 외에서 지금 하락이 했어요.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노출로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치료제라는 부분들은요, 이게 먹자마자 확 낫는 그런 뭐 명약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지금 치료제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어요. 초기 단계고 1호잖아요. 그 뒤로 이제 더 강력하거나 더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가 상황에서 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또는 이제 볼장 다 봤네, 나올 때까지 기대감 다 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매물은 추리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또 그런 재료나 전망의 어떤 부분들과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는 좀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셀트리온 쪽에서 그런 실망감을 통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된다라면, 네, 그 다른 쪽 있죠. 뭐 그 2호 치료제 그쪽으로 기대감이 쏠릴 수가 있어요. 즉 셀트리온에서 물량이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금의 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경쟁 상대인 제약사들, 다른 그 치료제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주가는 일시적인 상승을 또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치료제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약간은 불만 항상 생기겠죠. 완전 뭐 전설의 명약이 아닌 이상은 불만이 생기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은요, 세 번째 이야기 같은 뉴스, 이런 거,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화장품 의류주에 온기가 돌고 있다, 외출하려면 어떡하냐, 이런 뉴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돗자리 깔고서 방송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미 되게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죠. 한 1,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휠라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같이 해드린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게 나타나. 신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 이제 시황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들이 맞물려 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예측이 아닌 예측이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즉 톱니바퀴가 첫 번째 거 굴러갔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거 맞물려서 계속 굴러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점점점 진행이 되고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럼 주가가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승이 가파라지기 전에 매수를 먼저 해주면 우리가 상당히 좀 쉽게 주식 투자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사지?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여기서 네,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에 네, 막 사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화장품 패션주들까지 들뜨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한섬, 형지엘리트, 신성통상, LF, 영업무역, 코엘패션은 다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휠라홀딩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아무레퍼시픽, 네, 4%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뭐 에이블 CNC, 코스맥스, 이츠 한불, 한국 화장품 제조 등등의 종목들이 다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뭐 호텔, 여행,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다 같이 풀리게 될 테고요. 이제 소비, 예,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강원랜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뭐 지금 하나투어, 모도투어도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행주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쨌든 최악이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 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올라가는 도중에 또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또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저 멀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사실 주식 투자에서 걱정하실 것은 굉장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뭐 강하게 상승했을 때 매수해가지고 야 10만원 넘어간다, 뭐 15만 12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확 들어가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지금 9만원 깨지니까 또 이제 무섭잖아요. 이제 어떡하나 생각하시는데 삼성전자도 방향만 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뭐 그것 좀 아닌가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지금 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2022년도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 조금 조정받는다고 여기서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조정이 나온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간, 그런 포인트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적 조정 들어갈 때 물려있죠. 그럼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들, 그리고 겨우 본전이 왔을 때 다른 주식들은 더 많이 올라갔고 시장의 상승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나는 먹은 것도 없이 그냥 시장의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고요,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려서 좋은 세월을 허송 세월로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만 해주시면 네,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제 소비재 쪽에도 볕들 날이 올 것이다. 아마 봄쯤 되면요, 꽃피는 봄이 오면 이제 봄나들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분간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뭐 면역 체계가 지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뭐 최대 한 달 정도 지나면 마스크를 벗고도 생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은 어떻게든 오게 되어 있겠죠. 극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인 혼조 양상이지만 악재고 나온 것들은 그냥 뻔한 이야기, 그냥 쇼,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악재들이 주가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서 주가를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현재의 이런 악재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 이 정도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셀트리온의 국산 치료제 가지고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1호라는 부분, 그 다음에 치료제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재료의 노출과 그 다음에 다소 실망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를 터는 그런 형태, 시간에서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 매물들을 통해서 세트로는 하락하겠지만 오히려 그 매매의 그 수급들은 또 다른 치료제 기업들에게 분산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조정은 다른 치료제 기업들의 상승, 이런 식으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전망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앞두고서 소비재 관련한 업종군들이 올라가고 있다. 네, 시황만 잘 보면
시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거기에 대한 네, 그 자리 선점 효과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네요. 그죠? 그래서 소비재 관련한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정밋빛 희망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물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향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실적을 장담할 수가 없다.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굽히지 않은 인내가 필요하다. 주변의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의지력 말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직관과는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물간 주식이라는 것은 한물 같다는 게 이제 그냥 끝났다. 전성기가 끝난 그런 주식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네, 이게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을 매수해서 그 소외 구간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매하는 거 똑같아요. 매수해놓고 지금 잘 안 간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막 그 갈등을 겪는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서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주식 왜 사? 지금 잘 가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삼원금천이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그런 식으로 코는 어떡하지? 냄새? 네, 냄새가 나는데 이거 네, 하여튼 뭐 코도 막으세요. 그냥 사원으로 갑시다. 사원금천.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시장에서 나의 의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판단력 그런 것들을 믿고 가는 거죠. 확신, 네,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관이나 다른 것과는 다르고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키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 최근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성장했던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오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일 가면 되는 거니까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